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소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활용하면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설명이 되는 주요 내용들은 강의 계획서 상에 주 교재로 설명이 되어 있는 소셜 미디어와 SNS 마케팅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우리 세상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혹은 관계에 있어서 관계 설정을 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언어도 발달이 됐고 언어를 전달하는 어떤 도구들도 발달을 해왔어요. 이제 그에 또 아울러서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1989년에 팀 버너스 리, 아마 한국계 사람인 것 같아요. 리인 걸 보면 팀 버너스 리가 세계 인터넷에 컴퓨터를 연결하는 월드와이드 앱, 우리가 흔히 WWW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또 이런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 많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는 겪어오면서 살았어요. 특히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서로 의사전달을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제 발전을 거듭했죠. 뭐 전화, 편지를 한다거나, 뭐 옛날에 봉화하듯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뭐 불로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의사 전달의 어떤 체계나 이런 도구나 이런 것들이 변화를 굉장히 많이 했죠. 과거에 이제 전화에서 또 전화도 이제 휴대전화, 또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삐삐라는 것도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자, 어떤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삐삐라는 재미있는 도구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전화기, 또 이제 뭐 휴대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 PC 컴퓨터의 어떤 버전이라든가 컴퓨터가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전을 했는데, 이게 다 인간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도구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는 웹 2.0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이나 기관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진 미디어다, 이렇게 이제 총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NS죠. 블로그, 위키, 뭐 공유 사이트, 또 마이크로 블로그,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한 어떤 매체를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마케팅 수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팀별 회의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SNS 도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유사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첫째 주에 이제 과제 제출한 것도 같이 평가를 하면서 장단점을 어떤 비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백석대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또 뭐 소셜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집단 간의 어떤 그런 소셜 네트워크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관계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하는 대상이 집약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 있다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에, 또 소셜 네트워크에. 그리고, 그러나 이제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는 아직 없고, 또 공통적인 기준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를 할 때는 어떤 걸 따라야 된다. 또 소셜 네트워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범죄나 그러니까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많고, 뭐 우리 특히 보이스피싱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동하고 제어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총칙, 그리고 전 세계적인 어떤 공통적인 약속, 이런 것들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는 대중매체,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죠. 매스미디어하고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기관의 사회성을 증대시켜주는 미디어라고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매체도 사회성을 증대시켜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성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이 강화된 게 소셜 미디어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전파력이 또 대중매체는 구매자, 내가 뭐 신문을 구독한다거나 뭐 방송을 본다거나 이런 주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소셜미디어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화된 접근 어떤 경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회성을 증가시켜주는 미디어라는 거의 사회성의 측면에서는 특히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협동에 관련된 부분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인지 부분에서는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말을 하는 거겠죠. 알게 해주는 거. 다른 정보 매체, 대중 매체보다 빨리 무언가를 인지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뉴스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뉴스하고는 이 속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전파 매체라는 게 어쨌든 뭐 인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 출판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인지 능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 즉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반응을 받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어떤 갭이 생길 수 있는데, 즉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정보 교환의 어떤 신속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커뮤니티 간의 협동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애정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그 커뮤니티 내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같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기회도 많아진.
먼저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 커뮤니티하고 네트워크에서 정보, 아이디어, 그림, 영상 등을 창출하고 공유하고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도구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방식을 가상 커뮤니티를 설정해서 컴퓨터를 매개로 해서 이제 교환을 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카플란이나 헤넬린은 웹 2.0의 이념적 및 기술적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제작을 하는 컨텐츠다. 뭐 제작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누구나 제작을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창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의가 가장 실감적으로 소셜미디어, 그래, 맞아, 이거야. 내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네트워크 상에서 친구 맺기를 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창조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하는데,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이런 어떤 그 정의를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하시면서 그 실감을 하셨을 거고요. 또 머시는 정보를 누구나 출판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협력하고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전자수단이다. 뭐 이번에 어떤 그 해석하고 유사한 접근이긴 한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방식,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넷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냥 전자수단이다 라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듀잉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 교환에 참여하고 사용자 제작 컨텐츠에 기여하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분야의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다. 이것도 이제 2번에서 우리가 정의해 보듯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면서 실감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슨이나 허튼 앤 패턴이 정의한 그 내용을 보면 온라인상의 정보의 커뮤니케이션과 참여와 축적이 가능케 하는 온라인상의 도구와 프로그램이다. 아주 드라이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도를 보시면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의가 다 2009년, 10년, 뭐 13년 이렇게 뭐 불과 한 10년 남짓한데,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라는 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의 종류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요. 소셜 미디어는 SNS를 포함하는 엄브렐러 용어이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SNS, 여기서 얘기하는 SNS는 소셜미디어의 한 장르일 뿐이다. 그래서 SNS가 곧 소셜미디어는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셜미디어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그 소셜 미디어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 SNS도 한 종류다. 한 장르일 뿐이다. 라고 이제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셜 미디어는 SNS 및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포함한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SNS가 소셜 미디어랑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위키백과에서는 블로그, SNS, 위키, UGC, 마이크로 블로그 등이 그 소셜 미디어의 종류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 이제
블로그하고 마이크로 블로그의 이제 차이는, 블로그는 이제 우리가 장문을 길게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 첨언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경로나 이런 것들이 좀 확장이 되어 있는 거고, 마이크로 블로그는 단문으로 보통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스파트적으로 많이 하고, 본인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연구를 분석해 보면 블로그, SNS, 위키, 마이크로 블로그, 소셜 태깅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SNS, 또 SNS에서 보면 우리가 쭉 봤듯이 뭐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네 집단 간의 뭐 밴드 같은 어떤 그런 역할, 그리고 또 뭐 백석톡처럼 뭐 인트라넷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파생이 되는 거지, 큰 범주에서 보면 그게 다 이제 블로그면 블로그, SNS면 SNS, 그런 어떤 범주에, 그런 종류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구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학자는 그 종류를 블로그, SNS, 위키, 소셜 북마킹, 또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 가상 체계 컨텐츠, 미디어 공유 사이트 등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좀 SNS 미디어를 기능적인 걸로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집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이로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컨텐츠에 표현되는 방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뭐 등등의 그런 분류의 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결국 소셜 미디어의 종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또 학자들도 블로그, 위키, SNS, 소셜 북마킹, 가상세계, 팟캐스팅, 또 비디오 캐스팅,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뉴슨 등의 학자는 팟캐스팅하고 비디오 캐스팅이라는 거를 아주 부각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팟캐스팅이나 비디오 캐스팅은 또 아니 그 안에 있는 다른 분야의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 들어갈 수가 있는, 속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아니다, 팟캐스팅이나 비디오 캐스팅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달로 공유 사이트를 새로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공유 사이트도 소셜 미디어에 속한다. 뭐 일견 뭐 우리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받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응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 사이트들도 사실은 소셜 미디어에 속한다. 그리고 슬라이드 쉐어라든가 스크라이브드라든가 이슈와 같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유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같은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사이트들, 특히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과정이나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파워포인트의 태블릿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아카이브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작업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그거에 대한 어떤 만화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정보로서 축적해서 제공하는 그런 전문 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그게 이제 공유 사이트로 설계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이제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유 사이트들은 유료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초창기에는 유료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사용에 대해서 습관화가 되면 그거를 어느 순간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죠. 상업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상의 세계에서 무료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제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고 뭐 친구를 맺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어떤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구조는 없지만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제 광고 메뉴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지금 이제 겨울 옷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서치를 했는데 어느 날 보면 페이스북에 열람을 하다 보면 그 옷에 대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검색하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접속이 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천안에 있다 그러면은 포털을 딱 열었을 때도 천안에 관련된 우리하고 관련된 광고들만 로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SNS라는 거는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리적인 어떤 기반, 위치 기반이라고 하죠. 그 위치 기반을 우리가 확인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노출이 되고 정보가 축적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소셜 미디어가 갖고 있는 무한한 어떤 자료 축적에 대한 정보 축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서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규제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겠죠. 뭐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 공간적으로는 뭐 CCTV가 워낙 많아서 하루에 뭐 거의 뭐 100번 가까이는 CCTV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리를 이제 다녔을 때 근데 요즘에는 뭐 어느 식당에 가거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다 제공을 하거나 QR코드로 스캔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왔다 갔다는 게 일단 정보에 남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 그래서 이제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나의 일정이나 그런 내가 하고 있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투명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축적된 정보들을 유용하게 쓰지 않고 사회에 반사회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간의 생활에 어떤 걸림돌이 되도록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사실은 더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이
그 노출이 된다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그런 개발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 학자들이 얘기한 그런 그 연구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블로그, SNS, 위키, 공유 사이트, 마이크로 블로그 등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소셜 태깅, 소셜 북마킹, 가상세계, 팟캐스팅과 비디오 캐스팅이 추가되기도 한 게 소셜 미디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팀이 활용하려고 하는 소셜 미디어, 그 SNS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기획을 계속 그 수정 보완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그 소셜 네트워크를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첫째 시간에 그 과제를 했듯이 사용하는 그 SNS 툴은 아마 거의 유사할 텐데 지금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하는 SNS 항목만 별도로 그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